불안보다는 기대가 조금은 더 쌓이고 있는 연초 증시입니다. 또 기대가 모일 때는 불안 요소는 없는지 혹은 뭘 더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하겠죠. 오늘 집중 분석을 위해서 이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님 자리해 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연준의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 받아들이고 매파적이나 뭐 둔화 알겠다라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각 면면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미국 증시가 요즘 좀 주춤하죠. 약간의 고점 부담, 밸류 부담을 느껴야 되는 상황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하죠, 뭐. 느껴요. 그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당선된 이후로 네. 트럼프 랠리가 있었잖아요. 먼저 이렇게 달려봤는데 가다 보니까 금리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지금 걸렸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금방 그 FOMC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당분간 금리나 사이클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 그 생각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뭐 5%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벌써 네. 4.6까지 이제 왔으니까 브레이크가 걸릴 만도 하다. 거기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도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러나 저는 이제 앞으로도 생각하는 거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사람과 돈이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효한 시장이 될 거다. 그래서 연간 뭐 리턴 기준으로 한 10% 정도는 항상 보답을 해주는 그런 시장일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돈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를 이제 계속 향유를 하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 시장에는 조금 그 반응들이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 달러가 계속 강해지잖아요. 네. 금리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취임하게 된 다음에 관세 정책, 관세를 높일 것은 자명하잖아요. 얼마나 올릴 거냐, 얼마나 빨리 올릴 거냐 이제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민자 정책,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미국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그쵸. 없는 그런 요소들. 그래서 이런저런 요소들이 지금 미국 금리 시장에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는 계속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면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나 다른 개도국 환율 아니면 일본의 엔화 다 같이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화 지수가 지금 뭐 108을 지나서 109까지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 시장도 조금 환율이 내려올 거 같은데도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 이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의 방향하고 외국인의 방향이 상당히 맞물려 있는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그 시사점은 달러가 계속 강세 기조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시장을 상당히 좀 이제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봐주자. 작년 뭐 12월부터 계속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 한 달 전에 나왔을 때도 좋게 이제 좀 봐줄 필요가 있다. 그 인디케이션 중에 하나는 국장을 좋아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그래서 좀 바닥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랑 이제 달러 인덱스, 이 달러의 흐름이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에 대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은 그만큼 지난해 국장의 엔중고라고 해서 갖은 악재를 다 겪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매크로 환경 속에서도 기대를 하시는 상황인데 그 주요 산업을 포트를 구성한다면 제가 만약 대표님 제가 투자를 좀 해보려고요. 포트 구성에 좀 유망한 산업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연초 장세에서 이미 정답이 좀 제시가 된 것 같아요. 반도체 로봇일까요? 반도체를 저는 아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뭐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지난 한 반년 동안 지금 모건 스탠리가 저는 틀렸다라고 강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모건 스탠리 SK 하이닉스 완전히 틀렸죠. 목표 주가 12만 원을 해가지고 매도 의견 제시했었는데 지금 주가가 어디 와 있죠? 20만 원이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최근에 한국 주식 이제 담당하는 뭐 BNK 증권인가요? 거기서 이제 목표 주가를 또 올리고
그렇게 올라가는 이익도 올리는 이런 이제 리포트들이 나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쪽이 좀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조금 그 커지는 시장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과감히 매도로 추천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 예전에 기초한 그 밸류에이션이나 목표 주가 설정은 저는 틀렸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회사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당기 순이익을 보면서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익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지금 4분기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지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면 훨씬 더 나올 수도 있는 건데 회사가 이만큼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옛날 잣대로 대고 SK 하이닉스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건 스탠리가 완전히 틀렸다라는 생각인 거고 앞으로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어디로 바꾸면서 목표 주가를 바꾸면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완전히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테크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상반기 중에도 내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시가총액 1위 주식이죠. 삼성전자 사람들이 다 지금 막 너무 내팽개치고 싫어하고 이제 이러는 국면에서 이제는 돌아설 때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고개 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생각보다 조금 먼저 고개를 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재용 회장 재판 선고 기일이 2월 3일 날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2심 재판부 이제 정기 인사가 2월 첫째 주인가 이럴 거예요. 그래서 정기 인사 가기 전에 이제 판결을 하고 나가는 건데 그 전에는 조금 눌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사주를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방은 막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월 20일 날 취임 지금 하기도 전인데도 이미 시장에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어서 미국 시장도 조금 눌리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눌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또한 조금 눌릴 수는 있는데 그러나 지금 장기이동 평균선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하향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 거고 거기에 저는 별표 하나를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아주 무지막지하게 팔았잖아요. 지난 7월 11일 날 고점 대비해가지고 최근에 저점까지 제가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무려 23조 원을 외국인이 삼성전자 단일 주식으로 순 매도를 했습니다. 누적적으로 말이죠. 근데 저는 이거 자체가 너무 과매도된 상태다. 너무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50.5%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떨어져 있죠. 네. 근데 이게 50%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던 사람인데 잠재 물량 기준으로 이제는 한 4조 정도는 남아는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오히려 순매수 쪽으로 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는 파는 기조에서 조금 다시 걷어들이는 기조 이렇게 가려고 하는 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자사주 물량이 아직도 한 7, 8조는 남아 있어요.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삼성전자에서는 7, 8조 살 물량이 남아 있고 플러스에서 외국인들은 과매도 상태였다. 그럼 다시 채워넣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1조에서 12조 정도는 다시 채워넣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거하고 자사주 거하고 다 더해 보면은 지금부터는 오히려 파는 국면이 아니고 양쪽에서 합으로 할 때는 20조 정도까지 다시 채워넣을 국면이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 모든 분들이 지금 실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오히려 좋게 봐야 되는 국면이 올 거다.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이제 계속 엔비디아에서 이게 채택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보면은 결국은 1월 지나고 2월 가면서부터는 고개를 들면서 뭔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좀 뿌옇게 막연했던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만들어 주셨던 답변인 것 같아요. 하이닉스 기존에 말씀 주신 내용을 강화해 주셨고 삼성전자의 지금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방향, 본질에 대한 얘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별표 외국인 수급 얘기 기억할게요. 자, 지난 연말에 오셨을 때 조선주 아웃퍼폼 얘기를 해주셨던 그 내용의 업데이트를 또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도 조선주는 쉬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트럼프
뭐 LNG 혹은 각종 숫자들이 뒷받침돼주고 있습니다. 한화엔진의 또 큰 수주 소식도 있었고요. 조선 섹터에 대한 기존에 비해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저는 조선주는 일단은 지금 이제 달리는 말에서 내리기는 조금 너무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카드까지 다 보고 결정을 하자. 근데 비싼 거는 비싼 거다. 비싸긴 합니다.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그 지금 벌어들이는 몸값 그리고 앞으로도 벌어들일 거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데 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우리나라한테 전화하면서부터 주가들이 날아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열릴 때 지금까지는 뭐 우리 조선주들이 다 민간 수요, 전 세계 민간 수요를 다 이제 기초해 가지고 이익들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미국의 관수 수요, 네. 군수요잖아요, 그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은 LNG 뭐 이쪽 수요도 상당히 운반선 되게 클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그쪽 시장이 열리고 반면에 중국 시장 오히려 트럼프 덕분으로 견제 당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상당히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이익도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조선이 갔던 건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유효했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카드라고 하는 거는 LNG 관련돼 가지고 이제 취임한 후에 네. 이쪽에서 이제 대규모 무슨 프로젝트가 나올 가능성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차하기에는 조금의 이른 시간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까지 꼭 보고 조선주는 결정을 하면 좋겠다. 근데 안 사신 분들이 있어요. 사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 밸류에이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카드를 보시고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나와서 그때 이제 한 번씩 날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제일 고민됐던 게 분명히 강하게 올라온 게 맞는데 지금부터의 강도와 지금부터 상승의 기울기에 대해서는 살짝 불안한 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대응하기 훨씬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나. 아직 막 지금 당장 매도해야 된다라고 확정하긴 그러나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상승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으니 적정하게 이익을 챙겨가는 타이밍을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1월에 남은 이벤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 취임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뭐 하겠다고 했던 게 막 수십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오히려 그 시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저희가 수많은 이제 격가지들의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저희가 좀 중요하게 중심 잡아야 되는 걸 뭘로 추려주실 겁니까? 지금 우리 시장을 좀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곧 무대에 등장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뭐 두려움도 있습니다만은 그 두려움이라는 게 미리 주가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 11월, 12월 우리 시장 보면은 아주 끝까지 그냥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래서 24년을 봤을 때 우리 코스피가 거의 연초 대비해서 10% 빠지면서 24년을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거의 21.7% 이렇게 물러나면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새해 들면서부터 상당히 지금 강하게 다른 시장 대비해서 아주 두드러질 정도로 우리 시장이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작년에 많이 빠졌기 때문이다. 저가 매력이 지금 나오는 건데 저는 세 가지 정도의 단계로 금년 상반기나 하반기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2650선 코스피 기준으로요. 거기까지는 무조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그런 국면이 보여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단계는 2900까지 다시 올라가는 그 단계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는 저희가 생각하는 기업 이익에 기준한 그 2,900을 제가 산출을 했는데요. 기업의 RO이라는 게 우리나라 지금 25년도 기업들의 이익 추정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은 거의 9.6%, 10%에 육박하는 이런 국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적정 PBR은 앞으로 1.0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적정 PBR 1.0에 해당하는 지수가 2,900입니다. 그리고 제 3단계로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여기서부터는 진짜 우리 시장에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짓눌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거냐 말 거냐 그걸 이제 가늠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벤트가 나올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법 개정이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질 거냐라고 봤을 때는 상법 개정이 만약 국회 통과를 한다라고 그걸 기준으로 하면 저는 무조건 3천 뚫고 올라갈 거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첫 번째 2,650으로 탈환하는 이런 국면에서는 낙폭과대주를 많이 집중을 하셔라.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쪽들도 네.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 2,900으로 갈 때는 저평가주 그러니까 자기 기업 이익에 비해서 저평가된 그런 회사를 사셔라라는 거고 세 번째 3,000을 돌파하는 이런 그 국면을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뭐죠? 밸류업 관련 주식들을 좀 집중을 하셔라 해서 저는 3단계 정도로 금년 상반기 시장 계속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들이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사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개인들이 파는 거는 저는 나중에 후회하실 일이 생길 거다. 그래서 팔고 싶은 이 욕구가 있더라도 조금 자제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매도하시려는 분들의 손을 한 번 더 스스로 잡아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낙폭과대 2,650 그리고 저평가 이익이 받침되는 기업들 2,900 그 이상 상법 개정 모멘텀으로는 밸류업. 말씀 주신 그 스토리대로 좀 흘러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간에 관전 포인트들 계속해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너무 긍정적인 힘을 많이 받아서 또 금요일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프레미어 강관우 대표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